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3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신조 협례편 13경입니다. 저는 진행과 제작을 맡고 있는 한치고요. 옆에는 언제나처럼 저는 중세 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부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동주, 네, 거주의 동주. 주자. 네, 그렇죠. 공주대님 네, 동네 두 분 주민. 모셨습니다. 네, 그 감정의 상실 요런 게 참 그 서브컬처에서는 매력적인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정의 가장 절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 중에 뭔지 이제 발음이 이퀄리브리엄 이게 네. 균형, 평형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데 액션 멋있을 것 같아서 봤더니 철학적 주제가 제법 묵직했던 그 맞아요. 영화가 그런 거예요. 그 영화가 일종의 어떤 감정적, 신체적, 어떤 사회적 네. 평형과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면 일종의 중용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영어 단어로 치면 네네. 중용적인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면 인간의 어떤 감정, 가령 사랑이니 증오니 분노니 공포니 이런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만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도 하는 그런 감정들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세계관입니다. 금요파랑 비슷한. 그치, 네, 똑같아요. 네, 네. 근데 공묘파는 이제 어떤 내공 수련을 통해서 그 경지에 도달하는 거라면 네. 이퀄리브리엄. 이퀄리브리엄이든 뭐든 그 영화에서는 영화가 약해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감정을 통제하는 방식은 약물을 통해서입니다. 네. 약물이 보통 우리는 감정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코카인이나 헤로인이나. 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약물은 해방시킬 수 있다면 통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약물이? 네. 프로지움이라는 약물이 등장해요. 네. 프로지움이라는 약물을 투약하면 그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온갖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모든 감정들을 이렇게 통제 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념무상한 어떤 일희일비하지 않는 네. 이런 어떤 평정한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매우 그 영화는 비판적으로 네. 다루고 있죠. 네. 그래서 주인공인 크리스찬 베일이 그 서서히 그 통제되었던 감정을 회복하는 과정이 서사의 동인이죠. 네. 그러면서 감정이라는 것은 통제되는 게 아니라 욕망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긍정해야 되고 해방시켜야 될 어떤 것이다라는 거를 주제로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거기 일면 동의하면서도 약간 동의가 안 되었던 게 그 프로지움이라는 그 약물이 그 디스토피아의 세계에 왜 등장했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인간이 서로 죽고 죽이고 수많은 전쟁과 테러와 이런 것들로 인간이 고통스럽잖아. 네. 그 원인이 인간의 감정 때문이라는 성찰에서 시작한 어떤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욕망에서 이제 비롯된. 그러니까 욕망을 긍정하고 해방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욕망을 긍정하고 해방시켰을 때 다시 초래되는 사랑과 분노와 증오와 공포와 두려움, 이 뭔가 뻗어나가는 이 감정들, 우리가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 감정들 때문에 인간이 또 온갖 질투와 어떤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죽이고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학살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각자의 욕망이 충돌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욕망을 긍정하거나 무조건 욕망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인데 이 소용료의 캐릭터가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용료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매우 차갑고 괴팍하잖아요. 네. 차갑고 괴팍한 이유가 뭐냐? 자기의 감정을 완전히 이렇게 절제하는 방식으로 18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매사에 차갑고 이렇게 냉정하고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감정을 이렇게 뭔가 억누르고 이렇게 금지시킨다라는 게 무조건 나쁘냐에 대한 질문을 저는 던지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물론 김용 선생은 이 신조협야를 보통 정서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네. 마음 정자. 네, 정에 관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에 대한 사랑에 대한 책이다라고 정서. 해서 정서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당연히 김용 선생은 소용료의 성격보다 양과의 성격을 더 긍정하거든요. 네. 이게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배설하는 그런 캐릭터를 훨씬 긍정하고 있습니다. 김용 선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과의 성격이 욕망을 긍정하고 감정을 자기 느끼는 대로 해방시키는 어떤 캐릭터라면 소용료는 욕망을 금지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캐릭터잖아요. 둘 다 극단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조건 욕망을 양과처럼 이렇게 다 긍정시하고 다 있는 그대로 배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마찬가지로 소용료처럼 무조건 금지시키고 절제시키는 게 꼭 무조건 나쁘냐? 라는 질문도 나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우리도 각자 힘든 일들을 각자 떠올려 보시면 네. 진짜 손에 잡히는 사건 사고 때문에 힘든 거라기보다 그러한 사건으로서 초래되는 어떤 내 감정의 감정이 문제요. 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힘든다거나 누군가를 너무 징후해서 힘든다거나 너무 슬퍼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불안해서 괴로운 거잖아요. 만약에 이 감정을 우리가 이런 감정의 오락가락함, 조증과 우울증이 오락가락하는 이 상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네. 뭔가 내 마음의 편안함을 뭔가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그게 저는 소용료라는 캐릭터가 양과를 만나기 전 상태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좀 심해지면 뭐 약 같은 걸 먹겠죠. 현대 그 정신과에서도 약 처방해 주잖아요. 그렇지. 그 약이 일종의 그런 소용료의 같은 상태에 거죠. 도달하는 그렇죠. 프로지움에 해당하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프로작 같은 거. 네. 프로작이라는 이름이 프로지움이랑 비슷하잖아. 그러네요. 우울증 약의 최고 그 브랜드가 프로작이거든요. 네. 그게 이퀄리브리엄에 나오는 프로지움이랑 이름도 비슷해. 그렇게 연관성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제가 안 찾아봤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이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소용료는 그 18년간 공효파의 어떤 내공심경을 수련하면서 네. 칠정 유욕을 억제하는 수행을 했다라는 네. 식의 서술이 등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칠정 유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칠정. 칠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희로애락, 애오욕. 희로애락이요. 기쁘고. 근데 희로애락이라고 하면 기쁠 희자에 기쁨과 그리고 노한다. 그치 분노와 슬픔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희로애락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 희로애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희로애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구요. 원전에 따라 두려울 구자, 두려움. 즐거움 대신 두려움. 그래서 이게 정통 버전은 희로애락이 아니라 한국에 관행화된 희로애락이 아니라 희로애구, 애오욕이라고 하는 게 네. 칠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애오욕은 사랑할 애자, 사랑과 그리고 미워할 징후할 오자거든요. 미움, 사랑과 미움, 애증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애오욕의 욕자가 욕심. 할 때 욕정. 네. 우리가 한번 이 칠정을 각자 떠올려 보시면 우리의 감정이 이 7가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기쁠 때도 있지만 네.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무지 많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기뻐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뭔가 어, 애틋하잖아요. 사랑이란 단어만 들어도 뭔가 애틋할 사랑 것 같은데. 때문에 정말 인생 이렇게 꼬인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이막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지. 이막수. 양과랑 소용료도 사랑 때문에 인생이 고달팠잖아요. 제 생각에는 최고는 천룡팔부의 유탄지가 아니에요. 정말 고생의 그치. 끝. 그리고 사랑이라는 긍정적 감정만이 아니라 분노나 슬픔, 두려움, 미움 이런 거 다 인간을 좀먹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억제하고 없애고 통제하고 이렇게 제거할 수만 있다면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오히려 신조염료와 비슷한 케이스의 감정 절제 예시는 스타트rek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타트rek에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팍이라는 벌컨이 나오잖아요. 그치, 귀가 네. 이렇게 네. 네, 벌컨도 그 소용료 캐릭터잖아요. 그쵸. 공효파 캐릭터. 그 감정을 느끼는 종족이지만 옛날에 그 절제하지. 감정 때문에 대전쟁이 일어났던 맞아.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을 종족 단위로 해가지고 그렇지. 종족이 이제 감정이 다 없는데 그러니까 공효파가 한 행성을 점거하면 네, 그런 그렇게 스팍 된다. 같은 인물이 스팍이 된다. 등장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스팍은 또 반은 지구인이 있거든요. 그치. 혼혈이라서 감정이 좀 더 뭔가. 좀 더 이게 감정이 여지가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rek의 전체 내용이 거의 스팍에 내재된 감정을 깨워라. 스팍이 소용료
소용료랑 비슷한 캐릭터죠. 비슷한 캐릭터. 소용료도 감정이 억눌려 있다가 양과를 만나서 점점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튀어나오다가 그게 완전히 해방되고서 다시 16년 동안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캐릭터거든요. 냉정과 열정 사이를. 저도 살면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외부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은 마음이 딱 다치면서 감정을 조금 억제하려고 하고 그렇지. 또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왜 내 감정대로 행동도 못하지라는 생각이 들면 또 이제 그게 분출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를 항상 왔다 갔다 맞아요. 하는 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감정의 벽을 네. 굳건히 닫아놓는 게 그렇죠. 상처받지 않는 또 방법이거든요. 네. 이 현대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합니다. 네. 일본 젊은이들도 그렇고 감정을 억제하는. 딱 대비되는 캐릭터가 옛날 일본 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열혈 캐릭터잖아요. 그쵸. 열혈 바보. 열혈. 양과가 일종의 열혈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열혈 캐릭터죠. 반면에 이제 소용료의 캐릭터는 되게 담담하고 평정한 쿨가이 캐릭터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 만화의 새로운 어떤 조류 아니겠습니까? 가령 아다치 미츠루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열혈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스포츠 만화를 해도 담담하죠. 네. 담담하죠. 그러니까 뜨겁지만 그거를 겉으로 감정적으로 네. 이렇게 표현하거나 거기에 포획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터치라는 일본 만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네. 터치에서 그 쌍둥이 동생이 죽거든요. 네. 초반에. 네. 동생이 죽으면 막 우리나라 같으면 막 장례식장에서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아무도 울지 않아요. 너무 슬픈데 아무도 울지 않으니까 너무 더 슬픈 거야. 감정의 어떤 이런 절제를 통해서 뭔가 슬픔의 감정을 이렇게 미학적으로 더 고조시킨 거죠. 그게 이제 아다치 미츠루가 그 이전의 만화랑 이제 획을 긋는 네. 그 작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옛날에는 막 피눈물이 나잖아. 슬프면. 네. 근데 소용료 캐릭터도 약간 그런 캐릭터거든요. 네. 슬퍼도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 왜? 희로, 애구, 애오욕을 스스로 통제하고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욕망의 금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러운 능력이에요. 저도 어제 운전하다가 네. 그 롤을 많이 느꼈거든요. 운전하다가 깜빡이를 안 켜. 그래가지고 아 순간적으로 네, 네, 너무 운전할 때 보통 우리의 감정이 해방되죠. 안 좋은 쪽으로. 주로 노조노. 네. 그래가지고 아 갑자기 로가 해방돼가지고 옆에 타 있던 와이프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실정을 컨트롤하고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있고 그리고 여러 현직에 계신 그 일하실 때 특히 음, 감정을 절제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그렇죠. 많은데 많죠. 맞아. 감정이 낄 여지가 없어야 할 때 그렇지. 그때 좀 차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우리는 저는 그 감정에 욕망에 네. 지나치게 휘둘리는 게 오히려 현대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중세 사회라면 성리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교나 도교도 그렇고 네.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스스로 단속하는 마음 수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 시대에는 오히려 감정을 욕망을 해방시키고 긍정하는 것이 더 뭔가 긍정적인 이런 면이 있어요. 네. 시대적인 맥락이나 상황 조건들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대는 이게 자본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욕망과 감정 표현을 더 부추기죠. 권장하는 네. 그렇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 조건과 맥락 속에서는 양과 같은 성품보다 열혈보다 소용료 같은 성품이 더 우리에게 더 요구되는. 소용료 같은 사장의 양과 같은 영업사원 어떻습니까? 좋네. 괜찮은 회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이사 곽정. 막 그 이런 거. 열혈 그 사원이어도 네. 그 사장인 소용료에게 막 말도 안 되게 들이받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 이사- 사귀면 되지. 사장님과 사원 노동자의 사랑. 그렇죠. 이사로 곽정과 황용을 앉혀서 이렇게 얼굴 마담 시키면 될 것 같고. 괜찮네. 그래서 그 칠정이 그렇고 네. 칠정 중에 마지막 애오욕의 욕자가 욕심, 욕망하다 할 때 욕자거든요. 네. 네. 그 욕을 풀어낸 게 유욕이에요. 유욕이라는 거는 욕망이 6가지 형태거든요. 욕망을 또 욕망을 쪼갠 거지. 네. 그게 가령 생사 이목구비에서 초래되는 감정 상태, 어떤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생사는 삶과 죽음이고, 그리고 이목구비는
그 귀 있잖아요. 네. 청각적인 거. 아. 좋은 소리나 좋은 노랫소리. 목은 눈, 시각적인 거. 구비의 구자는 입구자. 70을 연상시키게 하는. 이거는 미각적인 거죠. 네. 그리고 비자는 그 코비자니까 후각적인 거고. 그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정신, 정주를 놓게 만드는 네. 이런 것들이 유욕이거든요. 네. 삶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죽음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어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욕망이고 네. 우리의 생리적인 어떤 것이 이렇게 초래시킨 욕구이자 욕심이라는 거죠. 네. 이게 유욕인데 이런 칠정과 유욕을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공요파 내공심경의 그 핵심 요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시대인 욕망을 해방하는 것과 정반대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욕망을 금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고 욕망을 무조건 긍정하고 해방시키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라는 거예요. 네. 그 중간 언저리 어디쯤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냐. 그렇죠. 항상 그게 저는 이렇게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네. 욕망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어떤 제3의 길? 3의 길이 존재한다. 극기와 자제. 네. 혹은 과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좀 어렵게 표현하면. 네. 극기라는 것은 극기 복례의 그 극기입니다. 네. 자기를 이기는 거지.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간다라는 게 극기 복례거든요. 네. 극기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에 자기가 포획당하지 않는 게 극기예요.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극기입니다. 네. 자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게 자제예요. 그렇죠. 이건 금지랑은 좀 달라요. 네. 금지는 완전히 말살시키고 절멸시키는. 제가 절멸시키는 거 싫어하거든. 어나이얼레이션을 싫어하시는군요. 그 거기 뭐야 소호강호에 나오는 멸절 사태. 아. 멸절 사태의 의천도령기. 멸절이라 의천도령기. 네. 의천도령기 멸절 사태가 멸할 멸자, 네. 멸사봉공의 그 멸자, 네. 그리고 절멸 끊을 절자 그 멸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막 비사강 같잖아. 경직성을 네. 갖고 있는 캐릭터라면 기본적으로 이 욕망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하느냐? 긍정하는 것도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그쵸.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거, 셀프 컨트롤하는 거 이게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맹자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맹자에서도 욕망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걸 맹자가 주장한 게 아니라 과욕, 적을 과자, 적절하게 적은 필요한 욕망들이 있거든. 그렇죠. 지나친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네.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지나친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게 가령 그 옛날 성인들이나 옛날 그 육아 동양 사상에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하고 실제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어와요. 네. 내 몸으로 실천을 못할 뿐이지 머리로는 완전 박히거든. 네. 가령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욕이 불탐. 욕망은 하되 지나치게 탐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욕망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육아적 세계는. 갖고 싶어 하기는 하되 훔치지 마라. 뭐 이런 그렇지. 거. 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욕망할 수 있지. 욕망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인간이 인간인 거는 욕망, 그 칠정 유욕 때문이거든. 그쵸. 근데 그거를 부정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되 지나치게 그거를 탐하지만 말아라. 이렇게 자기 셀프 컨트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제죠. 자기를 이렇게 제어하는 거죠. 자제적인 거. 네. 그리고 이런 말들이 논어에는 곳곳에 있는데 가령 락이 부름 A 불상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기뻐할 낙자, 즐길 낙자. 네. 즐기되 지나치게 음탕할 정도로 지나치게 즐기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즐김을 긍정하되 지나친 남에게 적당히 해라.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네. 막 무슨 막 마약이나 이런 걸로 내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즐거움에 극단적인 쾌락에 우리가 경도되지는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즐거움은 딱 이 정도의 락이부름한 즐거움이에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A불상, 슬퍼하되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슬퍼하지는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슬프잖아.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같이 따라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정도의 비통한 슬픔이에요. 네. 자기 자식이 죽으면 부모, 엄마들 같은 경우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같이 죽는 경우까지 있거든요. 그게 A 상한 슬픔이죠. 공자는 A 불상, 슬퍼하되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슬퍼하지 않도록 자기를 자제하라는 거죠.
공자님의 가르침은 적당히 해라로 정리할 수 그치, 있죠. 적정하게 해라. 네. 저는 이게 양가와 소용료 사이에, 냉정과 열정 사이에, 열혈과 그 초연 사이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취해야 될 어떤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그 소용료처럼 동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감정을 절제를 완전히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가. 감정이 뜨거운 사람들, 마음이 네. 뜨거운 사람들이 또 금방 늙습니다. 그렇죠. 표정이 다양하다 보니까 주름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면에 그 감정의 풍요로움 때문에 생기는 그 주름이나 늙음의 흔적들이 오히려 인간적인 이런 어떤 풍모를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고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안 웃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름 진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소용료가 동안인 게. 그러니까 많이 웃고 많이 울고 많이 화내고 네. 마음이 뜨겁고 액션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빨리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여기 동안의 주인도 한마디 하시죠. 저는 되게 동안을 절제.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전 절제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게 동안의 비결이지. 그렇죠. 많이 늙어가고 있긴 한데 절제를 못해가지고 그 옛날에 이 유교에서만이 아니라 불교가 또 감정이나 욕망을 컨트롤하기로는 또 손꼽히는 이런 종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일단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치. 고기도 안 먹어. 최고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적인 것들을 다 네. 금지하고 이렇게 초월하는 게 불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망을 보통 타오르는 불에 비유를 했대요. 이게 이제 재밌는 설정인데 네. 아까 저희 방송 제목이기도 한 주화인마와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네. 주화인마의 화자가 불의 기운이잖아요. 네. 이게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화택이라고 그러거든요. 불 화자에 집택자 써서 네. 불에 타오르는 어떤 집과 같은 욕망. 이런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끊고 여기서 벗어날 것이냐. 네. 다시 말해 주화를 통해서 인마가 되지 않으려면 네.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망, 불의 기운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네. 거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한옥 그 침상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으로는 필요할 테고 내적으로는 이제 마음 수련하는 어떤 내공 훈련들이 필요가 하겠죠. 네. 저는 저 스스로가 항상 다짐하는 게 욕망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욕망에 내가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 동안의 주인이시잖아. 저는 욕망의 주인, 욕주가 되고 싶어. 왜냐면 욕망에 보통 우리는 많이 휘둘리잖아요. 휘둘리죠. 휘둘리는 거는 긍정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욕망을 긍정하는 거는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욕망을 뭔가 이렇게 욕망할 때 그게 욕망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저는 양가와 소용료 사이에서 뭔가 변증적으로 이렇게 어떤 욕망에 대한 새로운 제3의 길에 해당하는 태도가 등장한다면 저는 그런 욕망론이 네. 이렇게 뭔가 체현된 캐릭터이지 않을까. 둘의 사랑이 어느 정도는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갈수록 점점 근접하면서 서로 긍정적인 적당한 것들을 이렇게 점을 찾게 되죠. 섞어서 네. 그게 이제 어떤 욕망의 3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 소용료의 어떤 캐릭터 중 하나인 감정 절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아주 긴 얘기를 돌아서 왔는데요. 올 한해는 그 야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욕망의 주인이 되시길 욕망을 바라면서 좀 이렇게 뭔가 잘 케어할 수 있는, 잘 네. 컨트롤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들으시는 대형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야부님, 동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저희는 다음 받으십시오.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협 토크 주아인마에서는 광고 받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어떤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게시판 통해서 연락 주시거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준님 회사에서 광고 넣을 생각 없으시나? 저희 회사요? 네, 농담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